안녕하세요. 외도회복 팁입니다. 오늘은 외도를 끊었는데도 연락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외도를 끊었는데도 이상하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분명 끝냈어요.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번호도 지웠고, 이제는 정말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운전하다가 문득,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기 전 차 안에서, 가족들이 잠든 늦은 밤에 아무 이유 없이 생각이 나죠. 잘 지내는지 궁금해지고 지금은 누구랑 있을지 상상하게 되고 딱 한 번만 안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감정이 있어요. 나는 왜 아직도 이러지? 다 끝난 거 아니었나? 내가 아직 못 잊은 건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스스로를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인가? 나는 변하지 못한 건가? 회복하려는 마음이 가짜였던 건가? 하지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오히려 관계를 끊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던 분들이라는 거죠. 연락을 참고 마음을 끊어내려고 애쓰고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버텼던 그 사람들. 그런데도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계는 결심으로 끝낼 수는 있지만 이 감정이라는 거는 시간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이미 끝났다고 알고 있어요. 이 관계가 옳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마음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특히 외도 관계는 일반적인 연애와 조금 달라요. 몰래 만나야 했던 긴장감, 들킬 수 있다는 위험 속에서 느꼈던 그 강한 감정, 현실에서 잠시 벗어난 듯한 착각, 이런 요소들은 감정을 더 강하게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나면 사람을 잊기 전에 그때의 감정이 먼저 떠오르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아직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때의 감정 상태가 기억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외로웠던 순간에 위로받았던 기억,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였다고 느끼는 순간, 현실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았던 시간, 그 감정들이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다가 조용한 순간마다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연락 충동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회복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인간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외도를 이미 끊었는데도 왜 계속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는 진짜 이유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이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면, 왜 나는 아직 자유롭지 못한지 궁금하다면, 오늘 이야기가 지금의 마음을 이해하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감정이 끝난 게 아니라 상황만 끝났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외도를 끊으면 감정도 같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바로 편해질 수 있어요. 이제는 아무 생각도 안 날 거라고, 다시 흔들릴 줄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분명 제가 끝냈는데 왜 마음은 아직 안 끝난 것 같을까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 질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도의 대부분은 사랑이 완전히 식어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들켰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서, 현실적인 두려움이 너무 커서, 혹은 죄책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멈추게 돼요. 즉 마음이 자연스럽게 정리되어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종료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끊겼지만 감정은 아직 진행 중인 상태로 남아있게 되죠. 머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도, 다시 돌아가면 더 큰 상처가 생긴다는 것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요. 하지만 감정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면서 단순히 관계만 쌓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흔적을 남깁니다. 힘들 때 위로받았던 기억,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다고 느꼈던 순간, 현실 속에서 잠시 숨 쉴 수 있었던 시간들, 그 기억들은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같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준비도 없이 그 사람이 떠올라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한 순간 마음이 느슨해진 틈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아직 사랑하나 보다. 내가 마음을 못 정리했나 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건 다시 사랑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직 종료되지 않은 감정의
여운 같은 거죠. 관계는 단칼에 끊어낼 수 있지만 감정은 관성처럼 조금 더 흘러가요. 마치 달리던 차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즉시 멈추지 않는 것처럼요. 마음도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멈춥니다. 그래서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는 순간은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신호가 아니라 감정의 마지막 정리를 지나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자기 감정을 심하게 비난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사람을 떠올리지? 나는 회복할 자격이 없는 건가?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감정이 올라온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예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충동으로 이어지고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충동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느꼈던 감정의 잔향일 뿐이죠. 그리고 그 잔향은 억지로 지우려고 할수록 오래 남고 이해할수록 천천히 사라집니다. 둘째, 일상이 갑자기 비어버렸기 때문에 외도를 끊고 나면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감정을 하나 경험합니다. 후회보다 먼저 찾아오는 감정, 죄책감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감정, 바로 공허함이죠. 외도관계는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메시지를 확인하던 습관, 특정 시간마다 이어지던 대화, 누군가를 기다리던 순간들, 하루 중 몰래 마음이 움직이던 시간, 이 모든 것이 반복되면서 뇌는 그 관계를 하나의 루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나는 순간에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사람은 감정보다 습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늘 하던 행동이 갑자기 사라지면 마음은 이유를 찾기 시작하죠. 괜히 핸드폰을 열어보게 되고 연락이 올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알림을 확인하고 예전 대화창이 떠오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내가 아직 그 사람을 못 잊었나 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익숙했던 감정의 흐름이 사라진 데서 오는 공백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외도 관계 속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고 네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감정에 즉각 반응해주던 경험이 반복이 됩니다. 그 자극이 익숙해진 마음은 관계가 끝난 후 갑자기 조용해진 현실을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외로움이 커지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은 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연락 충동이 강하게 올라와요. 다시 사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비어버린 시간을 채우고 싶어서예요. 뇌는 가장 빠르게 공백을 채웠던 방법을 기억해줘. 그리고 그 익숙한 대상으로 다시 손을 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충동은 감정의 문제라기보다 그 적응의 과정에 가깝죠. 새로운 일상에 아직 마음이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을 다시 찾으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충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일상에 무엇이 비어있는지 알아차리는 겁니다. 사람이 빠진 게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시간이 남아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 현실보다 그 관계가 더 편했다는 착각 때문이다. 외도를 끊는 뒤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상하게 한 가지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요. 힘들었던 순간보다, 갈등했던 기억보다 좋았던 장면들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함께 웃었던 대화, 위로받았던 그 순간,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다고 느꼈던 기억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는 편했어요. 그때가 마음이 더 안정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또 중요한 착각이 하나 있죠. 외도 관계가 편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외도 관계에는 책임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활의 무게도 없고 경제 문제도 없고 육아나 가족 갈등 이런 거 전혀 없죠. 서로의 가장 힘든 모습은 보지 않은 채 좋은 모습만 이게 선택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뭐 지치면 만나고 힘들면 위로받고 부담스러워지면 잠시 거리를 두면 됩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관계 구조죠. 그래서 뇌는 그 관계를 편안했던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편안했던 게 아니라 현실의 무게가 제거된 상태였을 뿐이에요. 가정 안에서는 책임이 있죠. 반복되는 일상도 있고 그리고 서로의 약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문제는 외도를 끊은 후에 현실의 무게가 다시 온전히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겠죠. 대화도 어색해지겠죠. 감정이 바로 회복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뇌는 비교를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답답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과 있을 때는 편했는데, 하지만 그 비교 자체가 공정하진 않죠. 현실과 환상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외도 관계는 편했던 관계가 아니라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던 공간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그 사람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순간 감정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버겁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넷째, 끊긴 관계는 뇌가 미완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이상하게도 완전히 끝난 일보다 애매하게 끝난 일을 더 오래 붙잡아요. 외도 관계가 딱 그렇죠. 대부분의 관계는 충분한 대화와 정리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들킴으로 갑자기 끊기거나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연락을 차단하거나 서로 제대로 된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한 채 아프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겉으로는 끝났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 마침표가 딱 찍히지 않은 상태. 자,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미완성 효과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사람의 뇌는 끝난 이야기보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떠올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죠. 말하지 못한 말, 듣지 못한 대답, 확인하지 못한 마음. 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뇌는 계속 결론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하면 괜찮지 않을까? 제대로 정리만 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생각이 연락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연락이 진짜 정리를 가져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상대와의 대화가 아니라 내 마음속 끝맺음의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끝맺음이 상대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이미 복잡해진 감정을 완벽하게 정리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하고 나면 잠깐은 편해지지만 오히려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감정은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또 이해 속에서 천천히 정리가 됩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이유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끝났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마침표는 상대가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해하는 순간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죄책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외도를 끄는 이유,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시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미안한데 보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감정이죠. 잘못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맞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떠오르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더 강하게 비난합니다.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건가?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인가?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옳고 그름으로만 움직이진 않아요. 외도라는 관계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사실과 그 관계 속에서 느꼈던 감정이 진짜였다는 사실은 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위로받았던 기억, 이해받는다고 느꼈던 순간,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던 그 시간, 그 감정 자체까지 거짓이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 한쪽에서는 죄책감이 올라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리움이 따라옵니다.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할 때 사람은 가장 크게 흔들리죠. 죄책감은 멀어지라고 말하고 그리움은 한 번만 확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연락 충동이 자꾸 생겨요. 중요한 건 여기서 그리움이 곧 사랑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많은 경우 그리움은 사람 자체보다 그때의 감정 상태를 향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느낌,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던 그 기억, 감정적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리움은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이 시기의 감정은 모순이 아니라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충돌일 수 있어요. 죄책감이 있다는 건 이미 방향을 알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건 감정이 아직 정리되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충동을 따라가게 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이제 균형을 찾기 시작해요. 여섯 번째, 지금의 외로움을 잠시 잊고 싶기 때문이다. 외도를 끊고 나면 상담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다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외로워요. 자,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죠. 가정으로 돌아왔고 관계도 정리했고 문제의 원인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바로 안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도를 끊는 순간 사람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던 통로가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외도 관계 속에서는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털어놓을 사람이 있었고, 작은 감정에도 즉각 반응해주는 존재가 있었죠. 누군가가 내 하루를 궁금해했고 내 말에 집중해주고 내 감정에 빠르게 반응해주던 경험, 그 자극에 익숙해진 마음은 관계가 끝난 후 갑자기 조용해질 일상을 낯설게 느끼게 만듭니다. 가정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감정의 회복이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색한 시간들이 이어지죠. 대화가 조심스러울 거예요.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이런처럼 자연스럽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그 설명하기 어려운 그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아, 그 사람이 그리는 건가? 다시 연락하면 괜찮아질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느끼는 외로움을 잠시 멈추고 싶은 마음이 가깝습니다. 뇌는 힘든 감정을 느낄 때 가장 빠르게 위로를 받았던 기억을 자동으로 떠올려요. 그리고 그 기억의 중심엔 있었던 그 사람이 외도 상대였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연락 충동은 사랑의 신호라기보다 외로움을 피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외로움을 없애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관계 안에서 천천히 감정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외로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회복이 시작되는 중간 지점일 때 그게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사랑에서가 아니라 중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아직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하지만 제가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연락하고 싶은 충동의 상당 부분은 사랑이라기보다 그 중독 반응에 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외도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보다 감정의 높낮이가 훨씬 큽니다.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는 기다림, 몰래 만나는 긴장감, 들킬 수도 있다는 불안, 짧게 만나도 강하게 느껴지는 감정, 이 과정 속에서 뇌는 가장 강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죠. 특히 몰래 이루어지는 관계는 평범한 일상보다 훨씬 높은 도파민 반응을 만들어내요. 쉽게 말해서 감정보다는 자극이 강하게 각인되는 구조죠. 그래서 관계가 끝난 후에도 마음이 아니라 이 몸과 뇌가 먼저 반응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고 이유 없이 연락하고 싶고 한 번만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막 올라와요. 자, 이때 사람들은 또 착각합니다. 아직 감정이 남아있나 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익숙해진 자극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금단 반응일 수 있어요. 마치 매일 마시던 커피를 끊었을 때 어때요? 몸이 허전함을 느끼죠. 먼저. 감정의 자극이 끊기면요, 뇌는 다시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하고 싶은 순간은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라 뇌가 익숙했던 패턴을 다시 반복하려는 순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충동이 올라온다고 해서 회복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뇌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단계의 가능성이 큽니다. 충동은요,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하지만 충동을 따라가면 다시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마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의 정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는 순간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점점 선택 가능한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외도를 끊었는데도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고 해서 회복이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정말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겪는 자연스러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관계는 끝났지만 감정은 시간차를 두고 따라오죠. 머리는 이미 돌아왔는데 마음은 아직 길 위에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또 어떤 날은 갑자기 흔들리죠. 그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나는 왜 아직 이러지? 나는 변하지 못한 걸까?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나가느냐입니다. 연락하고 싶은 충동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정리되는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감정은 억지로 끊어낼수록 더 오래 남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힘을 잃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요, 감정을 따라가는 용기가 아니라 감정을 견디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아요. 흔들리는 순간들을 지나면서 조금씩 방향이 굳어지는 과정입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내 이야기 같다고 느꼈다면은 지금 보시는 선생님의 그 마음과 상황은 아직 늦은 것이 아니라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가지 않는 방향을 오늘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